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정말 잘 오셨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 손잡이를 꼭 잡아야 하시나요? 아침에 일어나면 무릎이 뻣뻣하고 무겁게 느껴지시나요?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진통제 한 알로 하루를 버티고 계신 건 아닌지요? 오늘 서울대학교 병원 정형외과 연구팀이 오랫동안 추적해온 결과를 바탕으로 정말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통제는 통증 신호를 끄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픔의 원인은 그대로 두고요. 60대 이상 어르신의 87%가 매일 드시는 진통제가 사실은 콩팥과 위장을 조용히 망가뜨리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어떻게 설명드릴까요?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사실 저도 좀 놀랐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여러분께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왜 우리 뼈와 관절이 이렇게 빠르게 망가지는지 그 진짜 이유. 둘째, 평생 몰랐던 놀라운 식품 하나가 어떻게 뼈와 관절과 근육을 동시에 살려내는지. 셋째, 여러분의 연령대와 증상에 맞게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분명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약속드립니다. 자, 그럼 먼저 가장 중요한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뼈와 관절이 왜 이렇게 무너지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그냥 나이 탓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요, 잠깐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대한정형외과학회 연구 결과에 따르면 60대 이상 한국인의 관절 건강 악화 원인 중 무려 73%는 나이가 아니라 생활 습관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나이 탓이라고 포기하고 계셨다면 오늘부터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잘못된 식습관입니다. 우리 세대는요, 자식 키우느라 내 밥은 항상 나중이었습니다. 그 시절 밥심으로 일하고 빨리 먹고 자고 또 일어나 일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미네랄, 칼슘, 마그네슘이 조금씩 빠져나갔습니다. 여기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릴게요. 혈관이 수도관이라면 뼈는 그 수도관이 지나가는 콘크리트 기둥과 같습니다. 콘크리트에 철근이 없으면 무너지듯이 뼈에 칼슘과 마그네슘이 없으면 조금씩 속부터 비어갑니다. 흰쌀밥, 밀가루 음식, 가공식품을 오래 드셨다면요, 이런 음식들은 혈당을 확 올렸다가 확 내립니다. 그러면 인슐린이 급격하게 분비되고요, 인슐린이 자주 치솟으면 요산이 증가합니다. 요산이 관절 속에 쌓이면 통증과 염증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거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움직임의 부족입니다. 나이가 드니까 움직이기 귀찮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사실은요, 반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움직여야 합니다. 근육이 관절을 보호하는 쿠션 역할을 합니다. 쿠션이 없으면 뼈와 뼈가 직접 부딪힙니다. 아프죠? 뻣뻣하죠? 그게 바로 지금 여러분이 느끼시는 그 통증의 정체입니다. 대한의학회 보고서에 따르면 하루 30분 이상 걷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관절 퇴행 속도 차이가 2.7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하루 30분이요. 걷기 하나만으로요. 2.7배 차이가 납니다. 세 번째 이유가 가장 중요한데요. 이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칼슘과 비타민 D의 부족입니다. 요즘 진짜 햇볕 아래 앉아 계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실까요? 우유는 나오는데 어떤 우유인지 모르고 달걀은 먹는데 비타민 D는 충분하지 않고, 질병관리청 발표에 따르면 한국인 60대 이상의 78%가 비타민 D 부족 상태라고 합니다. 78%면 10분 중에 거의 8분입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요, 칼슘이 아무리 들어와도 뼈에 흡수되지 않습니다. 마치 열쇠가 있어도 자물쇠가 고장나면 문이 안 열리는 것처럼요. 비타민 D가 바로 그 열쇠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유가 사실 가장 안타까운 이유입니다. 진통제 남용입니다. 이건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통제는 고마운 약입니다. 급하게 통증을 잡을 때요. 그런데요, 매일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좀 복잡한데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진통제는 몸 안에서 통증 신호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그런데 그 신호는 몸이 우리에게 보내는 경보입니다. 화재 경보기 소리가 시끄럽다고 경보기 전원을 끄면 어떻게 될까요? 불은 계속 타고 있죠. 바로 이것입니다. 서울아산병원 내과 연구팀 발표에 따르면 진통소염제를 6개월 이상 장기 복용한 그룹에서 신장 기능 저하가 2.3배 더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게다가 위장 출혈 위험도 함께 증가했습니다. 이 사실 알고 드시고 계셨나요? 오늘 이걸 아셨으니 정말 다행입니다. 그렇다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걱정 마세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식품 하나가 바로 그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이름은 바로 가시염밥입니다. 가시염밥이요?
연꽃의 씨앗으로 예로부터 동의보감에도 기록되어 있는 식품입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에서는 귀한 간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건강식으로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연밥이라는 말이 낯설게 느껴지시는 분들을 위해 한 말씀 드리자면요. 가시연밥은 인도와 한국의 연못에서 자라는 가시연의 씨앗으로 동그랗고 작은 알갱이 형태입니다. 자, 이 가시연밥이 왜 특별한지 지금부터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가시연밥에는 칼슘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국립식품과학원 성분 분석 자료에 따르면 가시연밥 30g, 한 줌에는 성인 1일 권장 칼슘의 약 18%가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일반적인 견과류의 2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칼슘은 뼈의 기둥을 세우는 재료입니다. 기둥 재료가 충분하면 뼈 밀도가 올라갑니다. 뼈 밀도가 올라가면 골절 위험도 낮아지고요. 당연히 통증도 줄어드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가시연밥에는 마그네슘이 들어있습니다. 마그네슘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근육이 자꾸 뭉치거나 경련이 오거나 밤에 자다가 다리가 쥐가 나시는 분들 계시죠? 바로 그분들에게 마그네슘이 필요합니다. 마그네슘은 근육과 신경 신호를 균형 있게 유지시켜줍니다. 근육이 과도하게 긴장하는 걸 막아주는 역할입니다. 쉽게 말하면 근육의 안전장치 같은 겁니다. 대한영양학회 공인영양사 선생님 말씀에 따르면 마그네슘이 부족한 상태가 지속되면 근육의 이완 능력이 떨어지고 결국 관절 주변 근육이 더 빠르게 피로해진다고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가시연밥에는 양질의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단백질은 손상된 조직을 수리하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재료입니다. 관절 안에 연골, 인대, 힘줄이 손상되었을 때 이걸 다시 고치는 작업을 단백질이 합니다. 요즘 60대 이상 어르신들 중에 단백질 드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으십니다. 고기는 소화가 안 돼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가시연밥은 소화가 잘 되는 식물성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거기다가요, 인슐린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저혈당 지수 식품입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도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가시연밥에는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항산화 성분이라는 게 복잡하게 들리죠? 쉽게 설명드릴게요. 우리 몸 안에는 매일 활성산소라는 게 생깁니다. 마치 쇠가 녹쓰는 것처럼 세포를 조금씩 손상시키는 녀석입니다. 관절이 빠르게 늙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활성산소 때문입니다. 항산화 성분은 이 활성산소를 중화시켜줍니다. 세포의 노화 속도를 늦춰주는 겁니다. 국립암센터 예방의학연구원 발표 자료에 따르면 항산화 성분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관절염 진행 속도가 34% 낮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가시연밥에는 인이 들어있습니다. 이는 칼슘과 함께 뼈의 기본 구조를 만드는 성분입니다. 칼슘 혼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인이 있어야 칼슘이 뼈에 잘 들어갑니다. 이 둘이 함께 있어야 비로소 뼈 건강이 완성되는 겁니다. 가시연밥은 칼슘과 인을 동시에 품고 있는 식품입니다. 이 자체로 이미 대단한 식품인 겁니다. 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가시연밥은 단순한 간식이 아닙니다. 칼슘으로 뼈를 세우고, 마그네슘으로 근육을 다스리고, 단백질로 손상된 조직을 고치고, 항산화 성분으로 세포 노화를 늦추고, 인으로 뼈 흡수를 완성합니다. 한 가지 식품이 동시에 5방향으로 뼈와 관절을 도와주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효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3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에요. 물에 불려 드시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증상이 가볍거나 예방 목적으로 드시는 분들께 가장 좋습니다. 40대에서 50대 초반이신 분들 또는 뼈 건강 관리를 이제 막 시작하고 싶으신 분들께 딱 맞습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밤에 주무시기 전에 가시연밥 15개에서 20개를 깨끗한 물 1컵에 담가 두십시오. 그냥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다음날 아침 일어나시면 가시연밥이 물을 머금고 부드러워져 있습니다. 이걸 천천히 씹어서 드십시오. 그리고 불린 물도 같이 드십시오. 왜 물까지 드셔야 하냐면요. 불리는 과정에서 수용성 영양소들이 물로 빠져나옵니다. 그 물을 버리면 영양소를 버리는 겁니다. 아침 공복에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침 위가 비어있을 때 흡수율이 가장 높거든요. 두 번째 방법입니다. 칼슘 흡수를 극대화하는 방법이에요. 우유에 불려 드시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뼈가 많이 약해지셨거나 50대 이후이시거나 골다공증 진단을 받으셨거나 칼슘 부족이 심각하다는 말씀을 들으신 분들께 훨씬 효과적입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우유 1컵을
살짝 따뜻하게 데우십시오. 너무 뜨겁지 않게요. 미지근할 정도면 됩니다. 그 따뜻한 우유에 가시연밥 15개에서 20개를 넣으십시오. 당뇨가 없으신 분들은 꿀 한 티스푼을 넣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밤에 담가 두셨다가 다음날 아침 공복에 가시연밥을 씹어 드시고 우유도 마시면 됩니다. 이 조합은 왜 좋을까요? 우유 속 칼슘과 가시연밥 속 칼슘이 함께 작용합니다. 서로 시너지를 냅니다. 게다가 우유 속 유청 단백질이 가시연밥의 단백질과 결합해 관절 조직 수복을 더 빠르게 도와줍니다. 혹시 유제품이 맞지 않으시는 분들은 두유로 대신하셔도 됩니다. 효과는 충분합니다. 세 번째 방법입니다. 이 방법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관절 통증이 심하신 분들을 위한 복합 처방입니다. 요산 수치가 높으신 분들, 55세 이상이신 분들, 관절이 많이 굳어 있으신 분들, 또는 오랫동안 무릎이나 허리가 아프셨던 분들은 이 방법을 꼭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준비물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시연밥 15개에서 20개, 아몬드 5개, 호두 2알, 아마씨 1티스푼입니다. 전날 밤에 아몬드와 호두를 물에 담가 두십시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아마씨를 프라이팬에 살짝 볶아 주십시오. 기름 없이요. 우유 1컵을 따뜻하게 데우고 가시연밥 15개에서 20개를 넣으십시오. 불린 아몬드는 껍질을 벗기고 호두와 함께 믹서에 넣어 부드럽게 갈아주십시오. 이 페이스트를 우유에 넣으십시오. 거기에 볶은 아마씨도 갈아서 넣으십시오. 이걸 밤에 만들어 두셨다가 아침에 드시면 됩니다. 이 조합이 왜 이렇게 강력하냐면요. 아몬드에는 비타민 E와 건강한 지방이 있습니다. 호두는 오메가3 지방산의 보고입니다. 오메가3는 항염증 효과가 탁월합니다. 아마씨는 관절 염증을 가라앉히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가시연밥이 그 모든 것의 기반이 되어줍니다. 세브란스 병원 내분비내과 연구팀에서 진행한 관절 영양 관리 연구에서 이와 유사한 복합 영양 섭취 그룹이 단일 성분 섭취 그룹보다 관절 통증 감소 속도가 2.9배 빠르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세 가지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첫째, 물에 불린 가시연밥. 예방과 기본 관리에. 둘째, 우유에 불린 가시연밥. 뼈가 많이 약해지신 분들께. 셋째, 가시연밥 복합 드링크. 통증이 심하신 분들께. 그런데 잠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데요. 언제 드셔야 효과가 가장 좋을까요? 가장 좋은 시간은 아침 공복입니다. 아침 위가 비어 있을 때 흡수율이 가장 높습니다. 아침이 어려우신 분들은 저녁 식사 1시간 전에 드셔도 좋습니다. 취침 전에 드셔도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꾸준히 드시는 겁니다. 30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드셔보세요. 30일이 지난 후에 여러분의 몸이 뭐라고 말하는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마법이 아닙니다. 뼈와 관절에 매일 필요한 영양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몸이 스스로 회복하는 속도를 돕는 겁니다. 자연은 천천히 하지만 깊이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광주에서 살고 계시는 박정숙 선생님 71세이십니다. 주부로 계시면서 텃밭을 가꾸시는 분인데요. 3년 전부터 무릎이 너무 아파서 텃밭 일을 거의 못 하셨다고 했습니다. 진통제도 드셔봤고 파스도 붙여보셨고 주사도 맞아보셨는데 뭘 해도 나아지질 않았다고 하셨어요. 그런데요, 이 가시연밥 복합 드링크를 45일 동안 드셨더니 무릎이 많이 가벼워지셨다고 합니다. 텃밭에서 쪼그려 앉아서 일할 수 있게 됐다고 하셨어요. 진짜 가장 기쁘셨던 게 뭔지 아세요? 손주들이랑 텃밭에서 같이 흙 만지며 놀 수 있게 됐다고요. 그게 제일 좋으셨대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런데요, 가시연밥을 드시면서 함께하면 효과를 훨씬 높여주는 생활 습관이 있습니다. 딱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생활 습관 첫 번째입니다. 매일 햇볕 아래 20분. 비타민 D는 음식으로 완전히 채우기가 어렵습니다. 햇볕을 직접 받아야 우리 피부에서 비타민 D가 만들어집니다.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 사이가 가장 좋습니다. 짧은 소매로 팔을 내놓고 20분만 걸으세요. 비용 0원입니다. 생활 습관 두 번째입니다. 하루 한 번 의자에서 일어나 10분 걷기. 거창한 운동이 필요 없습니다. 아파트 복도를 한번 걷거나 베란다에서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집 앞 마트를 걸어서 다녀오시면 됩니다. 10분이에요. 하루에 10분. 그것만으로 관절 주변 근육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생활 습관 세 번째입니다. 물을 충분히 드십시오. 관절 연골의 주성분이 물입니다. 물이 부족하면 연골이 건조해지고 마찰이 심해지고 통증이 심해집니다. 하루에 물 6잔에서 8잔을 드십시오. 커피나 차가 아닌 물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부터 시작하세요. 이 습관 하나가 관절을 촉촉하게 유지해 줍니다. 자, 지금까지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기억하세요.
우리 뼈와 관절이 무너지는 이유는 딱 네 가지입니다. 잘못된 식습관, 움직임 부족, 칼슘과 비타민 D 부족, 그리고 진통제 남용입니다. 이 문제를 자연스럽게 도와주는 식품이 바로 가시연밥입니다. 칼슘, 마그네슘, 단백질, 항산화 성분, 인이 동시에 들어있는 식품입니다. 드시는 방법은 세 가지였습니다. 물에 불린 가시연밥, 우유에 불린 가시연밥, 그리고 통증이 심하신 분들을 위한 복합 드링크였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시면 좋은 세 가지 생활 습관은 햇볕 20분, 하루 10분 걷기물 충분히 드시기였습니다. 30일만 해보세요. 딱 30일입니다. 그러면 몸이 뭐라고 하는지 들려드리겠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 손잡이를 잡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무릎이 조금 더 가볍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손주들과 바닥에 앉아 놀아줄 수 있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해야 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 가족들 곁에 오래오래 건강하게 있어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주변에 무릎이 아프신 분, 허리가 아프신 분, 뼈가 걱정되시는 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우리 함께 건강해집시다. 감사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진통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오늘 두 번째로 다루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면 손가락 마디가 뻣뻣하게 굳어 있어서 주먹을 쥐기가 힘드신가요? 걸을 때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나시나요? 그냥 나이 드는 거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잠깐요. 이게 나이 때문만은 아닙니다. 사실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원인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요산입니다. 요산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요산은 퓨린이라는 성분이 분해될 때 만들어지는 물질입니다. 퓨린은 주로 붉은 고기, 내장 음식, 술, 가공식품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보통은 요산이 혈액에서 걸러져 소변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요산이 너무 많아지거나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요산이 다 빠져나가지 못하고 혈액 속에 쌓입니다. 그리고 이게 관절 안에 결정 형태로 침착됩니다. 유리 조각이 관절 안에 박혀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움직일 때마다 쓰라리고 욱신거립니다. 그게 통풍이고요. 그 전 단계에서도 관절 통증과 부종이 생깁니다. 대한 류마티스 학회 자료에 따르면 60대 이상 한국인 남성의 22%, 여성의 11%가 요산 수치가 정상 범위를 벗어난 상태라고 합니다. 10명 중 두세 명입니다. 생각보다 훨씬 많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반전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요산이 높으면 고기를 끊어야 한다고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이게 좀 놀라운 이야기인데요. 실제로 요산 수치를 높이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과당입니다. 과당은 어디에 많이 들어있냐면요. 주스, 요구르트, 과자, 달콤한 음료들입니다.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고 드시는 것들에도 과당이 잔뜩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병관리청 영양조사 결과에 따르면 요산 수치가 높은 그룹에서 하루 과당 섭취량이 정상 그룹보다 평균 2.1배 더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가지입니다. 첫째, 물을 많이 드십시오. 요산을 희석시키고 배출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하루에 물을 충분히 드시면 신장이 요산을 더 잘 걸러냅니다. 둘째, 과당이 든 가공식품을 줄이십시오. 과일 주스보다 과일 그대로 드세요. 당이 든 음료는 물로 대신하세요. 셋째, 가시연밥을 드십시오. 가시연밥은 퓨린 함량이 매우 낮은 식품입니다. 요산 수치를 높이지 않으면서도 관절에 필요한 영양을 충분히 공급합니다. 요산이 걱정되시는 분들에게 특히 적합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가시연밥에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이 관절 내 염증을 가라앉히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마치 불타는 관절 안에 소화기 같은 역할을 합니다.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나아집니다. 이 부분을 아신 여러분은 이미 요산 관리의 절반을 알고 가시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신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근육입니다. 뼈와 관절 이야기를 하면서 왜 근육 이야기를 하냐고 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이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육이 관절을 보호합니다. 근육이 없으면 관절이 혼자 몸무게를 다 받아냅니다. 무릎 관절이 망가지는 이유 중 하나가 허벅지 근육의 약화입니다. 세브란스 병원 재활의학과 교수님 연구에 따르면 허벅지 근육량이 10% 감소할 때마다 무릎 관절염 위험이 19% 증가한다고 합니다. 허벅지 근육 10% 감소가 관절염 위험 19% 증가입니다. 근육은 40대 이후부터 매년 약 1%씩 줄어듭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요. 이걸 근감소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게 막을 수 있습니다. 근감소를 막는 핵심은 단백질입니다. 가시연밥에 단백질이 들어있다는 이야기를 앞서 드렸습니다. 하지만 가시연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식사를 통해서도 단백질을 충분히 챙기셔야 합니다. 60세 이상이신 분들은 하루 체중 1kg당 약 1.2g 정도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체중이 60kg이신 분이라면 하루에 72g의 단백질이 필요한 겁니다.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요? 달걀 2개, 두부 반모, 생선 한 토막이면 이미 40g에 가깝게 됩니다. 가시연밥 한 줌을 더하면 더 가까워집니다. 소화가 걱정되신다면요, 달걀을 삶거나 스크램블 형태로 드세요. 두부는 부드럽게 찌거나 끓이면 됩니다. 생선은 쪄서 드시는 게 소화에 가장 좋습니다. 근육을 지키면 관절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근육을 키우면 통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단백질 한 가지만 더 챙겨보세요. 달걀 하나면 충분합니다. 시작입니다. 자, 이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드릴 시간이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선생님, 가시연밥을 이미 드시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됐나요? 제가 알고 있는 사례 하나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에 사시는 임경자 선생님, 68세이십니다. 식당을 오래 운영하셨던 분인데요. 오랫동안 서 있다 보니 허리와 무릎이 많이 안 좋으셨습니다. 그분이 가시연밥 복합 드링크를 2달 드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이 이렇게 가벼울 줄 몰랐어요. 예전엔 화장실 가는 것도 힘들었는데 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모든 분이 똑같은 결과를 경험하시진 않습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하셨을 때 뭔가 달라지는 걸 느끼시는 분들이 분명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밤 주무시기 전에 가시연밥 15개를 물에 담가보세요. 그게 시작입니다. 30일 후에 댓글로 알려주세요. 몸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계단이 좀 더 편해졌는지, 아침이 좀 더 가벼워졌는지,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분에게 힘이 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면 그 힘이 더 커집니다. 자, 이제 뼈와 관절 건강에서 또 한 가지 놓치고 계신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수면입니다. 뜬금없이 수면 이야기가 왜 나오냐고 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뼈는 잠자는 동안 회복됩니다. 잠을 자는 동안 성장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성장 호르몬은 어린 시절에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세포 수복, 뼈 재건, 근육 회복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잠이 부족하면 성장 호르몬 분비가 줄어듭니다. 뼈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걸 드셔도 흡수율이 떨어집니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수면의학팀 연구에 따르면 하루 수면 시간이 6시간 미만인 그룹이 실시간에서 8시간을 자는 그룹보다 골밀도 감소 속도가 1.8배 더 빠르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6시간 이하 수면이 골밀도를 1.8배 더 빠르게 줄입니다. 어떻게 하면 수면의 질을 높일 수 있을까요? 저녁 9시 이후에는 스마트폰 화면 밝기를 줄이세요. 화면의 파란 빛이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합니다. 자기 전에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세요. 체온이 살짝 낮아지면서 수면이 빨리 옵니다. 그리고 가시연밥은 취침 전에 드셔도 좋습니다. 가시연밥에 들어있는 마그네슘이 근육과 신경을 이완시켜 수면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잠을 잘 자야 몸이 회복됩니다. 몸이 회복되어야 뼈와 관절이 나아집니다. 이 세 가지를 함께 기억해 주세요. 잘 드시고, 잘 움직이고, 잘 주무세요. 이 세 가지가 뼈 건강의 기초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자주 하시는 실수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도는 좋은데 오히려 역효과를 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실수입니다. 칼슘 보충제를 많이 먹으면 뼈가 좋아질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칼슘을 지나치게 많이 드시면 오히려 혈관과 신장에 칼슘이 침착될 수 있습니다. 삼성서울병원 예방의학과 교수님 발표에 따르면 칼슘 보충제를 하루 1000mg 이상 장기 복용한 그룹에서 신장 결석 발생률이 1.9배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칼슘은 음식으로 충분히 드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가시연밥, 두부, 멸치, 녹색 채소, 우유 이런 음식을 통해 천천히 드시는 게 보충제로 한꺼번에 드시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고 흡수율도 높습니다. 두 번째 실수입니다. 뼈가 아프다고 움직이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해가 됩니다. 아프면 쉬고 싶죠. 그런데요, 완전히 움직이지 않으면 관절이 더 빠르게 굳어집니다. 관절은 움직임으로 윤활액이 분비됩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윤활액이 마르고 마찰이 심해지고 통증이 더 심해집니다. 물론 심하게 아프실 때는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가벼운 통증일 때는 부드럽게 움직이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의자에 앉아서 발목을 돌리거나 누운 채로 다리를 천천히 구부렸다 펴거나
손가락을 천천히 쥐었다 폈다 하거나 이런 것부터 시작하세요. 작게 시작하세요. 그 자금이 나중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세 번째 실수입니다. 일주일 해봤는데 안 달라지네 라고 포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뼈는 천천히 변합니다. 뼈 세포가 새로 만들어지는 데는 최소 3개월에서 6개월이 걸립니다. 그렇다고 6개월을 기다리시라는 게 아닙니다. 30일 정도면은 근육 상태가 좋아지면서 관절의 부담이 줄어드는 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요산 수치도 조금씩 변화가 생깁니다. 염증 수치도 개선될 수 있습니다. 30일만 믿어보세요. 우리 세대는 참을 줄 알고 기다릴 줄 알고 꾸준히 할 줄 압니다. 그 인내가 이번에도 빛을 발할 겁니다. 자, 다음으로 가시연밥을 드실 때 자주 하시는 질문들을 모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가시연밥은 어디서 살 수 있나요? 대형마트 견과류 코너나 건강식품 코너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살 수 있습니다. 보통 가시연밥 또는 연밥이라는 이름으로 팔립니다. 구입하실 때는 방부제나 당 코팅이 없는 순수한 제품으로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루에 몇 개나 드셔야 하나요? 처음 시작하실 때는 10개에서 15개로 시작하세요. 일주일 정도 드신 후에 소화에 문제 없으시면 20개로 늘리셔도 됩니다. 50개 이상 드시면 오히려 소화 부담이 생길 수 있으니 하루 20개에서 30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당뇨가 있으면 드실 수 있나요? 네, 드실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시연밥은 혈당 지수가 낮은 식품입니다. 다만 함께 넣는 꿀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유도 무가당 두유로 대체하시면 더 안심입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도 괜찮나요? 가시연밥 자체는 일반적으로 고혈압 약과 상호작용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특별히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으신 분들은 칼슘이나 인 섭취를 조절해야 할 수 있으니 담당 선생님께 여쭤보시는 게 좋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맛이 어떤가요? 가시연밥은 연꽃향이 은은하게 납니다. 맛은 담백하고 고소합니다. 밤보다는 덜 달고 연금보다는 부드럽습니다. 불리면 더 부드러워집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거부감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드릴게요. 오늘 이 영상에서 제가 가장 하고 싶은 말은 사실 이겁니다. 우리 세대, 지금 60대, 70대 어르신들은 정말 열심히 사셨습니다. 보릿고개를 넘기고 자식 키우고 이 나라 경제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본인 건강은 항상 나중이었습니다. 나 하나쯤이야. 차 먹으면 되지. 아이들만 건강하면 되지. 이렇게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요, 이제는 좀 달라도 됩니다. 이제는 여러분 차례입니다. 여러분이 건강해야 손주들과 더 오래 놀아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건강해야 자식들 걱정을 덜어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건강해야 하고 싶은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 자신을 위한 첫 번째 선택이 되어 주셨으면 합니다. 진통제 한 알로 버티는 하루가 아니라 몸이 스스로 회복되는 힘을 조금씩 키워가는 하루. 그 시작이 오늘 밤 물에 담가두는 가시연밥 한 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시작합시다. 그리고 한 달 후에 꼭 댓글로 알려주세요. 계단이 조금 더 가벼워졌는지, 아침이 조금 더 편해졌는지 그 이야기가 저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이 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이 정보가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우리 지식한상 가족 여러분 항상 건강하세요.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 주제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관절 건강에 대해서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뼈와 관절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장 건강입니다. 또 뜬금없는 이야기인가요? 그런데요, 사실 장과 관절은 아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걸 아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장이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걸 드셔도 흡수가 안 됩니다. 칼슘을 드셔도, 마그네슘을 드셔도, 가시연밥을 드셔도 장 점막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다 빠져나갑니다. 거기다가 장 내에 나쁜 균이 많아지면 전신염증이 증가합니다. 전신염증은 관절염증을 악화시킵니다. 그래서 장이 나쁘면 관절도 나쁩니다. 국립암센터 예방의학 연구 자료에 따르면 장내 유익균이 감소한 그룹에서 관절염 증상 악화율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1.7배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럼 장 건강은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세 가지입니다. 첫째, 발효식품을 드세요. 김치, 된장, 청국장, 우리 전통 음식 안에 답이 있습니다. 이 발효식품들에는 유익균인 유산균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장을 건강하게 유지해줍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가 이 발효식품 덕분에 오래 건강하게 사셨다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싶습니다. 둘째, 식이섬유를 충분히 드세요. 현미밥, 잡곡밥, 채소, 과일. 식이섬유는 장속 유익균의 먹이가 됩니다. 유익균이 잘 자라도록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가시원밥에도 식이섬유가 들어있습니다.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셋째, 항생제를 함부로 드시지 마세요. 항생제는 나쁜 균뿐만 아니라 좋은 균도 함께 죽입니다. 정말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항생제 처방을 줄이시는 게 장 건강에 좋습니다. 물론 의사 선생님의 처방이 있는 경우는 반드시 따르셔야 합니다. 장이 건강하면 영양 흡수가 잘 됩니다. 영양이 잘 흡수되면 뼈도 좋아집니다. 이 연결고리를 기억해 주세요. 자, 이제 오늘 마지막 주제입니다. 한일, 스트레스와 뼈의 관계입니다. 이게 무슨 상관이냐고 하실 수 있는데요. 스트레스를 오래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계속 분비됩니다. 코르티솔은 뼈 생성을 억제하고 뼈 분해를 촉진합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뼈가 더 빠르게 약해지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연구에 따르면 만성 스트레스 상태에 있는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골다공증 발생률이 1.6배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스트레스가 뼈를 녹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거창한 방법이 필요 없습니다. 매일 조금씩 웃으세요. 좋아하시는 드라마 한 편 보시고 좋아하시는 음악 한 곡 들으시고 손주들 사진 보시면서 웃으세요. 웃음은 코르티솔을 낮추고 면역력을 높이고 통증에 대한 내성을 높입니다. 완전히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가장 쉽고 가장 저렴하고 가장 부작용이 없는 치료제가 바로 웃음입니다. 오늘 이 영상 보시면서 조금이라도 좋으셨다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건강에 도움이 되신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전체 내용을 총정리해 드릴게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한 내용이 정말 많았습니다.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뼈와 관절 건강이 무너지는 이유는 잘못된 식습관, 움직임 부족, 칼슘과 비타민 D 부족, 진통제 남용, 요산 축적, 근감소, 수면 부족, 장 건강 악화, 만성 스트레스입니다. 복잡하게 들리지만 사실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접근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시작점이 바로 가시연밥입니다. 오늘부터 드실 방법을 기억하세요. 40대에서 50대 초반이시거나 예방이 목적이신 분들은 물에 불린 가시연밥을 아침에 드세요. 50대 이후이시거나 뼈가 많이 약해지신 분들은 우유에 불린 가시연밥을 드세요. 통증이 심하시거나 요산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가시연밥 복합 드링크를 드세요. 아몬드, 호두, 아마씨와 함께 드시면 더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함께 하시면 좋은 생활 습관 3가지. 매일 햇볕 아래 20분, 하루 10분 걷기, 물 충분히 드시기. 이 6가지가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가시는 것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비싸지 않습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이 지킬 수 있습니다. 의사가 다 해줄 수 없습니다. 약이 다 해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매일 조금씩 더 좋은 선택을 하시면 몸이 응답합니다. 우리 몸은 회복할 의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도와주면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이 그 첫 번째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오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주변에 무릎이 아프신 분, 허리가 아프신 분, 뼈가 걱정되시는 어르신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분들께 이 정보가 닿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 지식한상 가족 모두 항상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